미국의 새로운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확대에 무게를 실는 모습입니다. 오늘 생생토크에서 살펴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매주 전해드리는 RFA 자유아시아 방송의 생생토크입니다.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곧 들어서게 되는데요. 한국 정부는 최근 좀 더 많은 남북 경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정은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의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장관이 취임 직후 계속해서 남북 경협에 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거의 확정된 이런 상황에까지도 남북 경협 좀 더 활기차게 하겠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장관의 새로운 발언들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물물교환 등 작은 교역을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남북 경협 사업에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국의 4대 기업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이 이 자리에서 남북 경협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특히 이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은 앞으로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고 또 비핵화 협상의 진전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만들어지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그러면 남북 경협이 예상보다 좀 더 빠르게 시작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또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면 이것을 북한과 공유하는 과정에서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남북 경협이 생각한 것보다 좀 더 빨리 시작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의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럼 전문가들은 이인영 한국통일부 장관의 이 같은 발언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이인영 장관의 발언이 현실성이 부족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발언이 여러 가지 가정에 기반한 발언이라는 건데요. 북한이 한국과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경우, 또 북한이 미국과 비핵화 협상에 나서는 경우 등 여러 가지 가정이 성립해야만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 대북 제재의 유연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서야 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북한의 안보를 위해서 핵무기가 중요하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있을 수 있을지 전문가들은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일부 전문가들은 이인영 장관이 지금 북한과의 관여에 있어서 어떤 진전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가 됐는데요. 특히 한국 문재인 정부 임기가 2022년에 끝나고 또 곧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북한과 무엇이든 해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을 좀 더 활발하게 하겠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미국 정부의 그런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텐데요.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이인영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또 미국은 앞으로도 모든 유엔 회원국이 제재 결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어떤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일부 전문가들은 실제로 남북 경협 사업이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아시아 방송이 이야기를 나눠본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 차관보는 한국 정부가 진행하고자 하는 많은 남북 경협 사업이 실제로 대북 제재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남북 경협 사업을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자 해도 한국이 추진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굉장히 좁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 기자 조금 전 설명 내용 중에 한국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 이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조금 남북 경협과 관련한 진도를 좀 더 많이 냈으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인영 장관 또는 문재인 한국 정권에서 새롭게 미국에 들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어떻게 보고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이인영 장관은 이 자리에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핵 능력 감축을 조건으로 정상회담 여지를 남겨뒀고 또 대북 제재의 강화 완화 배합을 통해 북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것을 바탕으로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기존보다 더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유연한 접근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발언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금까지 강력한 다자주의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준비한다고 해도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이전 행정부들과 달리 새로운 미중 관계 속에서 북한 문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 또한 어떻게 작용할지 아직 알 수가 없다는 분석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이든 전 부통령이 10월 열렸던 미국 대선 후보 토론에서 북한이 핵 능력을 축소하는 데 동의하는 조건에서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과 관련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물론 이렇게 북한과 원칙에 입각한 대화에는 열려 있지만 여전히 비핵화에 대한 약속, 또 동맹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것이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시사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런 이 장관의 그런 전망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번 이인영 장관의 발언이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에 일종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고요. 특히 이번 간담회 자리에서 이인영 장관이 이 남북경협 사업 발언 이후에 북한이 현재 경제난으로 내년에는 경제적 성과 창출에 더 집중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요.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발언을 주목하면서 북한의 지금 현재 코로나, 제재 등으로 경제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강조하면서 북한에는 협상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생생토크는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북 경협에 좀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한국 정부의 움직임, 그리고 그와 관련한 한반도 전문가의 평가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지정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